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오후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윤미향건 그 다음에 조국건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윤미향 서울 서부지검에 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은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총 14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4시 5분까지 업무상 횡령 이런 혐의 등으로 지금 10여 차례에 걸쳐서 10여 건에 걸쳐서 이 고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0시 50분까지 11시간 20분 동안에는 순수한 피의자 신문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새벽 1시부터 4시 한 5분까지는 3시간 15분 동안은 조서 열람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윤미향 사건은 굉장히 사실 복잡하죠. 하도 비리 의혹이 많으니까 굉장히 복잡했는데 어떻든 간에 제일 큰 것은 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단체 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받은 점, 그 다음에 딸 유학비하고 주택 구입비 출처가 모호한 점, 그 다음에는 정 의원이 안성에 위치한 힐링센터를 구입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고가로 매입한 점, 이런 점들이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14일 날 서부지검 형사 4부에 배당된 이후로 어제 처음 3개월 만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발 이런 뉴스를 종합해보면 윤미향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처리가 내주 중에는 단행될 것이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전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검찰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 구속영장 내주에 이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또 이 방탄막 국회를 칠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민주당이 정말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민심을 반영해서 정치를 한다면 윤미향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이런 보호막 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민심이 얼마나 민주당에서 지금 이반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오늘 매우 이례적으로 그동안에 이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그런 물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고 또 최근에 부산시 시의원들의 똑같은 불행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이런 거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는 그러한 전격적인 조치까지도 나섰다. 이런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보면 이 윤미향에 대한 사건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이게 왜냐하면 수년간 계속된 회계 부정 의혹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방탄 국회를 운영하지 말고 그대로 이 검찰에서 청구한 대로 따라주는 것이 민심을 수습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죽해야 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서 윤미향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법,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하는 걸로 의견의 일치를 본 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조국 관련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바로 오늘 오전에 이 조국 직권남의 형의 등으로 지금 고발되어 있잖아요. 이 직권남의 형의에 관해서 5차 공판이 있었어요. 이 5차 공판에서 이루어진 매우 충격적인 반조국 일종의 폭탄 저는 증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국이 얘기한 게 뭡니까? 유재수 감찰 하려 했는데 감찰에 응하지도 않고 이러는 바람에 강제권도 없는데 어떻게 감찰을 더 강제적으로 진행하겠느냐. 그리고 별다른 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찰을 자기가 직무상 행할 수 있는 권리대로 감찰을 종료한 것이다. 외압에 의해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감찰 중단이 아니고 자기의 직권에 의해서 감찰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이러한 조국의 주장에 맞는 수준의 증언은 백원으로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판에서는요
김용범 현 기재부 1차관이죠. 김용범 차관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 즉 조국이 자기 스스로 감찰을 중단했고 외압에 받지 않았다. 그리고 유재수가 뭐 휴가도 가고 응하지 않고 또 해외 출장 가고 이러는 바람에 감찰을 더 이상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요. 김용범 현직 차관이지 않습니까? 현직 차관이 이 법정에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99.99다. 그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현직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현직 차관이잖아요. 목숨 걸고 증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김용범 차관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고, 이 하나의 이 조국 이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김 차관이 오늘 증언한 걸 보면 감찰 내용을 청와대로부터 받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일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청와대에다 감히 감찰 자료를 달라, 아니면 감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감찰이 어떤 내용이 걸려 있느냐, 이런 거를 물을 형편도 안 된다. 그만큼 청와대가 무시무시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 증언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국장 감찰 문제와 관련해서 사표를 받으라는 요구도 전혀 받지 않았다.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사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감찰로 인한 무슨 문제 때문에 유재수가 사표 내는 것이 아니고 수석 전문위원으로, 즉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 국회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것이라는 취지의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유재수는 해외 국제 기구에 파견 나가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차후 자기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것이지, 감찰에 따른 어떤 징계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가 정말 사표를 이 유재수한테 요구를 했다면 자기 금감원에게 사표를 받으라 마라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재수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기초 자료를 넘겨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융위 차원에서 자체로 추가 감찰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김용범 차관의 얘기를 보면 이 백원호 비서관의 주장을 확실하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실세였고, 그래서 승승장구했잖아요. 금융의 수석 전문위를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세이다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 조국 이 수석실에서 적당히 그 당시에 이 외압을 이 유재수를 죽이면 안 된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 청와대 실세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까지도 나왔다. 그런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워낙 실세이다 보니까 조국도 제대로 다루기 어려웠고 중단을 갑자기 시켰다. 그래서 이 중단한 것이 본인의 직권으로 중단한 것이냐, 아니면 외압으로 중단한 것이냐, 이것이 이번 재판에서 굉장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용범 차관의 이러한 법정 증언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직권으로 감찰을 중단했고, 또 이 징계를 금융위에 요청했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 이후에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청와대가 얼마나 센 사정 감찰기관이고 민정수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김용범 차관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청와대 유 전 국장의 비위 내용이나 추가 자료 등을 왜 물어보거나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 재판에서.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본인이 33년이나 했는데 차관직에 있지만 청와대는 쉽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사정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김용범 차관은 2019년 5월까지는 금융의 부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오늘 증언이 그만큼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증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국 오늘 이 공판과 관련해서 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민정수석이었던 본인을 권력형 비리 부분으로 묻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 대검과 서울 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를 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의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 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징계권이 있는 금융의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도 없었느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나 감찰권이 없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서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감찰을 종료했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사표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의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사표를 받으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사표를 받으라고 했겠느냐. 이것이 조국이가 얘기하는 허위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검사의 개인 비리의 경우에는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본인 말이 맞다 이거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이 김용범 차관의 이런 증언으로 보면 지금까지 조국이 했던 여러 가지 이 법적 이 증언과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이런 내용들이 전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조국이 이번 이 김용범 차관의 증언으로 인해서 완전히 코너로 몰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조국이 현직 공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지금 여권의 실세 중에 실세들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조국한테 현직 차관 그렇잖아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사정감찰기관의 책임자 조국한테 감히 이런 실제적인 증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재수가 당시에 금융의 정책국장이었었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용범, 그 다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상당히 무거운 증언이고 조국의 운명이 달라지는 증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바로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이 시장 관저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워낙 보증금이 많고 비싼 관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달 1,14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말하자면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유족 측의 요구도 있고 별도로 계산해서 받아낼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 조국이 또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장 나가라. 호텔로라도 짐 싸서 나가라. 이렇게 SNS를 통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비판했던 조국의 SNS가 지금 현재 인구에 회장하고 있습니다. 네튼 이 온라인 선상에서. 그 당시에 트위터를 통해서 조국이 뭐라고 했느냐? 17년도 당시에. 박근혜 씨는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몸부터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 이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 편에 있는 박원순 시장의 가족들이 공간 관제에 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국은 뭐라고 해명을 할 것인지 지금 본인의 잘못된 민낯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존옥현의 한보정론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